대구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조작에 이어 중학교 기말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접수조차 하지 않아 소극적인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대비 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원 해결용, 자치구간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제 보도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대구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용역을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3차례나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용역기관 선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용역 결과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용역은 2006년과 2013년, 2015년 등 모두 3차례 실시됐습니다. 1, 2차 용역을 맡은 곳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급 인력 80여 명 대부분이 농업경제 관련 전공자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에 생기는 경제적 이익이 재건축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 번째 용역을 수행한 곳은 민간연구원으로 22명의 박사 인력 가운데 농업경제 전공자는 없습니다. 이 연구원의 주요 연구 실적 가운데 농업 유통 관련은 없었고 도매시장 이전 용역도 일반 경영학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결국 도매시장 재건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은 세 번째 용역이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고 상인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런 온 길가에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이런 내용 자체에 나오는 것부터가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는 용역 수행 업체를 공모했지만 이 민간 연구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만 입찰을 하는 바람에 유찰돼가지고 그래서 재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한 곳에만 입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 들어와. 그러나 취재 결과 이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1, 2차 용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대구시 쪽에서 저희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네요. 저희가 도매시장 연구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만 없었으면 저희가 들어갔겠죠.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 특정 연구기관의 용역 수행을 막았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매시장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구시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그저께 대구에서도 지진이 감지되면서 지진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측 장비가 없던 과거에는 지진이 얼마나 자주 또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궁금한데요. 문헌에 나와 있는 지진 기록들을 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선 후기 대구에서 유학자로 활동한 임재 서찬규의 일기입니다. 지진 발생 기록이 1845년부터 15년간 14차례나 등장합니다. 몸으로 진동을 느낀 지진만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최소 3.0 이상의 지진이 대구에서 거의 매년 발생한 셈입니다. 시기별로 나누어서 볼 때 약 80, 90%가 지진이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영남 지역의 지진 기록은 각종 역사서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통일신라 때인 779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했는데 고층 건물이 없던 당시 이 정도 피해면 지진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2000번 이상 지진이 언급됩니다. 특히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례적으로 지진이 급증하는데 전체 지진의 무려 3분의 1이 영남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정치적 의미가 담긴 현상만 취사 선택해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영남 지역의 실제 지진 횟수는 기록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과거에도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지만 최근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인데요. 지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대비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첨단방재연구소 소장이신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장준호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은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알았는데요. 지금도 안전한 상황 맞습니까?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환태평양의 불의고리라고 불리는 지역에 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지금은 그 판 내부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경우 연평균 47회 이상의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 25%가 대구 경북에 집중되어 대구 경북이 지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5.0이었는데요. 이 정도 또는 이 이상의 지진이 대구 경북 내륙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피해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5.0 정도라면 건물의 유리창이 흔들리고 선반에 물건이 넘어지는 정도인데요. 국민안전처의 지진 피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예측 보고라는 보고서를 보면 달서구 송현동에 7.0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구 인구의 25%가 해당되는 인구가 사상자가 발생된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사망자도 4,800여 명이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진 대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구조물 중에서도 공공 건축물보다는 개인 건축물의 내진 설계 보급률이 상당히 낮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대구가 가장 낮은 27%의 내진 설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진 방제 종합 대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진 안정성 표시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의 전문가가 그 구조물을 평가를 하고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 외부에 안정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지금 그 주요 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내진 설계, 내진 보강을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안전한 건지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에어백이 있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한 건 아니겠죠. 일단은 에어백이 있는 차가 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가 내진 설계의 보급률도 높이고 또한 내진 보강도 많이 해서 전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들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낙하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테이블 밑에 숨어 있다가 대피를 한다든지 또한 대피 통로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이 전기가 필요한 구조물이 아닌 안전한 계단으로 대피를 하는 등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피해 접수를 하지 않아 소극적인 대처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대구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65명. 정부가 추가 접수를 시작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숫자는 59명으로 4년 동안의 피해자에 육박합니다. 경북은 5월 한 달 동안 접수된 피해자가 35명으로 4년 동안 접수된 피해자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뒤늦게 자신의 몸이 상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 탓이란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피해 신청자가 늘자 정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만 받던 피해 접수를 지난 5월부터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광주시와 전라남북도 등지에서는 피해자 접수 창구가 개설됐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여유 이렇게 되시는 곳들은 해주고 싶다는 말씀 저희가 들었고요. 다만 그것을 모두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예무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까지는 못 드립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국민은 1,000만 명 정도, 이 가운데 30만 명에서 220만 명이 고농도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를 비롯해서 한 7개 부서 정도가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피해 접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서 환경단체와 피해자 단체는 지자체는 물론 보건소까지 피해 접수 창구를 늘려야 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 등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구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 해 예산 집행 내역을 봤더니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치구 사이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 뒤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선정된 주민공모 사업 170여 건을 보면 놀이터 공원 보수, CCTV 방범 등 설치, 보도블럭 공사 등이 76%나 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야 할 민원성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그 예산은 쌈짓돈으로 인식돼 자치구 간 실적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8개 구군의 공무원들의 개입 행위가 당연시되어서 이게 이제 사업 경쟁이 아니라 자치구의 경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올해 접수된 대구의 주민공모 사업은 1,700여 건으로 지난해 800여 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90여 명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3주 동안 두세 차례 회의를 통해 수백 건을 심사해야 해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개선 방안을 찾고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좀 공모직 쪽을 늘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많은 위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더 개선도 시켜나가고. 시행 2년째를 맞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칠곡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7국 배치를 반대하는 번군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 군청에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칠곡군 농업경영인회,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칠곡 지역 민간사회단체 6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칠곡군과 연계해 사드 7국 배치를 반대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오늘 포항 죽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모 7.5 이상 지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는 재가동 중이고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허가가 났으며 영덕은 핵발전소 신규터로 지정됐다며 탈핵만이 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고리원전에서 출발해 포항에 도착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영덕과 안동을 거쳐 다음 달 28일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552km를 걷게 됩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빈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답안지와 같이 있던 시험지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등 혼란에 빠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관해 놓은 창고가 열린 채 발견됐습니다. 창고 안에 전산 처리한 답안지에는 조작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어젯밤 학교 건물을 오가는 1학년 학생 1명이 확인됐고 이 학생의 4개 과목 답안지 가운데 2개 과목의 점수가 70, 80점대에서 90점대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고에는 답안지뿐 아니라 이번 기말고사 시험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결국 예정된 시험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시험을 못 쳐가 고민했다. 혹시나 시험 문제가 유출될까 싶어서 우리가 다시 출전해서 다시 치렀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맞이 계획을 짜려던 학생들이나 다시 시험 문제를 내야 하는 교사들 모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무실 입구에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 보관 창고까지 4중 잠금 장치에 대한 학생과 학교 측 진술이 엇갈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에도 관리 책임 등을 묻기로 했습니다. 애는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 잠금 상태고 해서 좀 맞지 않아서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에 이어 중학교 시험 답안지 조작까지 잇따르며 중고등학교 내신 관리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뒤따르는 전동차가 고장난 전동차를 밀어 칠곡 차량기지로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두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80여 명이 황금역에 내리는 등 14분 동안 전동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동과 냉난방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동차에 보조 전원 장치가 고장났다며 해당 전동차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0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24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35살 정모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박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총책에게 도박 자금 관리를 맡기고 중국 사무실에는 운영팀과 방송팀까지 두며 조직적으로 운영했는데 5년간 오간 판돈만 3,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고 후반기 의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상임위원장 7자리에는 의회 운영위원장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의원, 기획경제위원장에 예천 출신의 도기욱 의원 등이 선출됐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전반기 의장단의 공로패 전달과 이임 인사, 후반기 의장의 출범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가 의장 선거 때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입 등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기존 교황 선출 방식으로 다수당의 담합과 밀실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천권으로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국회의원들의 개입으로 불출마 사태가 잇따랐고 구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인증샷이라는 비도덕적 행태가 빚어져 비난을 샀습니다. 경찰청의 하반기 총경 인사 발령에 따라 대구 경북 각 경찰서장도 이동이 있었습니다. 대구 서부서장의 김한탁, 대구 남부서장 윤종진, 대구 달성서장 류상열, 대구 강북서장 박효식, 포항 북부서장의 이성호, 안동서장 김상열, 영천서장 심덕보, 칠곡서장의 시진곤, 의성서장 박권욱, 울진서장 김진욱, 예천서장 이양호, 영양서장 안정민, 군의서장 강기택, 울릉서장 강영우 등이 각각 발령됐습니다. 포스테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와 조병훈 교수 연구팀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황화 결합을 적용해 인공뼈와 공업용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포스텍 차형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열 안정성과 경제적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강력한 탄산 무수화 효소를 개발했다는 점에 이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념사업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에 초점을 맞춰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세운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주도하에 기념사업을 실행해 나갈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올해 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6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이 3,900명으로 6대 광역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 3,100명, 대구 달서구 2,600명, 대전 유성구 2,000명 순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4.7%는 서울에, 20.3%는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서울 부자의 36%는 강남 3개 구에 밀집해 있습니다. 대우 영북 소식이었습니다.